이 안에 여러 유효 성분들, 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 고분자 과당 같은 이런 물질들이 각각 우리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몸신한 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어디에 좋을까요? 청국장 바로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대장암, 유방암, 그러니까 직장암, 결장암 다 합해서 대장암이라고 하죠.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한의학에서는 두시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담두시라고 하죠. 짜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담두시라고 하는데, 이 콩을 끓여가지고 뽕잎하고 개똥쑥 끓인 물로 발효를 시켜서 이것을 초기 감기에 있을 때 열을 내리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청국장은 이렇게 지푸라기 위에 올려놔서 집 속에 있는 바실러스 균이 끓인 콩을 발효하게 되면 이게 청국장이 되는데요. 충청도 지방에서 이걸 담북장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이 바실러스 균이 어디에 도움이 되냐? 이 콩을 우리가 소화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발효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 이 바실러스가 대장에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대장 건강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대장에 암을 예방해주는 이런 효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청국장에 포함되어 있는 제니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여성의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전립선암, 남성암, 폐암까지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청국장을 뜨겁게 끓여 먹으면 이런 유효 성분들이 다 없어진다, 이런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이따가 청국장을 찌개로 끓여 드실 때 어떻게 끓여야 가장 좋은지 그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소화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그러니까 콩이 너무나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죠. 원료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콩을 밥으로 끓여 먹던 데워서 삶아서 익혀서 먹게 되면 콩 속에 있는 단백질 흡수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국장처럼 이 바실러스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단백질 흡수율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청국장의 형태를 권해드리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성을 해줍니다. 또 이 안에 발효되는 과정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발생하는데요. 이것 역시 면역세포를 도와서 암을 예방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청국장을 8888 오래 끓이면 이 유효 성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도 유효 성분으로 남아있는 고분자 과당이라는 물질이 또 역시 암을 예방해 준다고 해서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도 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국장이 암을 예방하는 식품으로서 건강하게 섭취하려고 하면은요, 찌개를 먼저 푹 끓여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불을 끄고 그때 청국장을 넣어서 풀면 유효 성분도 고온에서 조리되지 않도록 먹을 수가 있다. 생청국장을 먹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불편하면 찌개가 다 끓어진 다음에 청국장을 넣어서 불을 끄고 그 청국장만 풀어서 이렇게 드시길 권하고 있고요. 이게 좀 맛이 덜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레시피로 권해드리는 것은, 내가 오늘 청국장에 넣을 청국장의 절반은 미리 넣어서 찌개에 같이 끓이고요, 충분히 끓여서 청국장 맛이 날 때 아까 넣으려고 했던 절반 남겨놓은 그 청국장을 불을 끈 다음에 녹여서 넣으면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반반이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에요. 처음 넣을 때 절반 넣고 불을 끈 다음에 절반을 넣고, 여기다 더 먹고 싶다 하면
이렇게 끓인 찌개 위에 청국장 가루로 된 분말을 한 스푼 이렇게 얹어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청국장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을 앓거나 앓고 나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회복할 때도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국장에다가 우거지나 시래기 같은 걸 넣고 먹으면 대장암 예방도 할 수 있고 대장암 앓은 이후에 회복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청국장 대장 건강을 위해서 꼭 자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청국장 정리를 해보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실러스균이 단백질을 콩을 분해해서 바실러스균에 의해서 발효된 콩을 섭취하게 되면 콩에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단백질의 양이 훨씬 늘어난다. 두 번째, 그 식이섬유들과 같이 섭취해서 변비가 없게 만들어주고 변을 자주 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대장암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 안에 여러 유효 성분들, 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 고분자 과당 같은 이런 물질들이 각각 우리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물질들이 여성에게는 유방암,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폐암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장암을 예방해주고 항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시래기나 무청 같은 좋은 재료에다가 청국장을 조금 넣고 짜지 않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온에서도 조리하고 조리가 끝난 다음에 추가해서도 넣고 해서 암 예방을 위해서 청국장을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청국장 같이 발효한 것을 두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한약에서 이제 담두시를 약재로 사용했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청국장이 있죠. 일본에는 뭐가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낫또가 있죠. 낫또도 청국장과 유사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 뭐 발효균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뿌리가 같다고 해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연구들이 있으니까요. 생으로 낫또를 즐기실 분들은 낫또도 즐기고 또 찌개로 청국장도 드시고, 만약에 생청국장이 나는 먹을만 하다 하시는 분들은 낫또 대신 생청국장을 드셔도 되죠. 그래서 생청국장, 낫또, 청국장을 요리로 해서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국장 분말은요, 뭐 강황 분말 같이 어떤 음식에다 뿌려도 식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청국장 분말은 우리 끓인 청국장만큼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국장 가루를 이용해서 또 음식 위에 뿌려 먹거나 찌개 위에 이렇게 한 숟갈 추가해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국장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